보건대학 김대현 원장님이시고요. 연세대학교 신학 산사님이셨고 2018년 연세대학 연세대학교 백인 2016년 이하 여자장하고 이하를 현재는 보건대학 신대대학 신대원대학이라고 있고요. 연세대학 여시는 작품은 제작은 엄청 그래서 간단하게 많은 은혜가 있고 정말 많이 좋은 하나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고하는 축하합니다. 그동안 3월 동안 기도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친하셨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을 가면서 저희 교회도 또 새벽부터 찬양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예배드리는 한카타 예배로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또 한카타도 있으시잖아요. 큰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우리 시니어 교실을 하시면서 그 포스터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포스터가 긴 거예요. 그리고 제목을 너무 잘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어디에 올라타 오신 거예요? 어디에 올라타십니까? 시니어 연찬 출발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연찬 출발합니다. 그래서 칙칙폭폭처럼 연찬을 제가 정말 아주 진지하게 너무 잘하셨다 생각했는데요. 제가 집을 성공에 학교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출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좋은 차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예배해야 돼요. 일찍 예배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비행기도 그 앞자리에 우리가 비즈니스 타면은 문제없지만 우리가 이코노미 타면은 앞에 좀 얼굴장이잖아요. 거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예배해서 지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그 자리에서 좀 다리도 편하게 뻗고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연찬 출발합니다. 여러분 빨리 예배하세요. 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시간이 하는 연장이 있고 정착지를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삶이 사시고 새로운 그 세상이라는 것들을 미리 발전하면서 예수님에게 보내셨으나 그러나 또한 더불어서 여기에 세상을 위해서 세우신 이 시간 동안에는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사랑하고 더 나설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가 우리 모두들은 참 좋은 자리에 앉아서 시니어에
연애를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노화 한번방에 두기가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제목을 들을 때 노화가 한번 두기가 하세요? 도둑은 어떻게 보나요? 올려내죠. 살살살죠. 어떠셨어요? 노화가 내가 나이 들어가면 어느 날 살살살 봐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또 살살살 뭐가 돼요? 하시면 되세요? 아, 우리 이건 살살살 거 맞아요? 네. 어디 보자. 이렇게 마음을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희 남편은 지치에 체하고 왔거든요. 남편이 다 이제 연합사에 살아서 성관계가 늘어났는데요. 저도 마스크가 추측으로 하는 연합사에서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지나고 나서 빨리 회복에 서로 그래요. 뭐가 변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코로나 지나고 나서 이번에 서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들이 매일매일 볼 때는 서로 변하는 걸 보는데 3년 동안 쓰고 있다. 그리고 성관계를 우리가 또 찬양할 때도 쓰고 있다가 벌써 보니까 살살이 많이 마시고 그리고 좀 세월도 켜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너무 적었구나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한번 나이는 무엇인가 볼까요? 나는 이 유명한 영화가들만 만나면서 우리가 지금도 내가 좀 있지 그렇지라고 해도 뭐냐면 우리가 70이어도 나는 나이는 들었지만도 늙었다고 하기에는 내가 할 일이 많지 80이어도 그런 이야기하기는 자기들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시간에서 그렇게도 40대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거도 너무 늙었다고 하기엔 너무 몰랐다. 그래서 이거는 늙었어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아직은 실천한다는 거예요. 참 나이를 실천하는 건 아니죠. 언제 나이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이를 놀이터에 가서 놀다 보면은 어린아이들은 몇 살이야? 나이 몇 살인데? 그럼 나이 몇 살이다? 막 그러면서 나이만 하려고 그렇게 하시죠. 윤이라는 사자가 생각하면 우리는 40살 번 나이를 다르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윤은 지금부터 꽤 오래된 제 생각은 50이나 정도 가까이에서 이제 나이를 생길 것 같아요. 평균 연령이 60대 되었을 때는 처음부터 나이를 이렇게 다르게 쓸 수 있는데 지금 한 60대 나이를 생긴 거예요. 어떻게 나이냐면 젊었을 때는 내가 36이야. 내가 37이야. 그래 내가 이제 직장장 다시 한 10년 됐구나. 이렇게 나이 되세요. 그런데 50세가 되면 어떻게 나이를 되냐면 내가 이제 은퇴가 10년 남았네. 내가 이거 구해가면은 몇 년이나 이거를 살 수 있지? 그렇게 어디서 나이를 되냐면 뒤에서 쓸 수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 80이 넘으셨는데 감사하게도 건강하셔서 잘 건강하셨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나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주셨어요. 벌써 친구를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내 밥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몇 년을 이렇게 같이 꽃놀이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우리 자주 만나자라는 얘기 하셨더라고요. 뭐냐면 뒤에 보세요. 몇 년이 남았어요. 예쁜 옷을 사다 주려면 내가 그 옷을 얼마나 입는다 이렇게 비싼 옷을
살아서 몇년 살 거니까 아니면 공부해서 내가 얼마나 살아서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나이를 세는 방법이 달라지면서 그 이유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나이는 언제 빨리 나이가 들어가는 거냐면 그리고 왜 시간이 빨리 걸까 하는 것은 언제 우리가 나이가 휙휙 가버리고 가고 이야기하냐면은 자 여행에서 첫째 날은 어떠세요? 첫째 날은 길죠. 여행 가서 새로운 곳에 가면 첫째 날이 길어요. 그런데 둘째 날은 어때요? 그날은 좀 길어요. 그런데 이제 갈라면 3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우 벌써 가네. 빨리 가다 시간이 되잖아요. 우리가 좀 더 젊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일주일을 쳐놓고 특별한 거 없이 이렇게 그냥 하면은 일주일 내가 모든 일이 되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시간이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시간을 내가 컨트롤하면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새로운 공부를 하고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이요. 내가 시간을 좀 더 시간과 더불어서 시간을 놓치고 하는 시간을 확 잡아야 게 아니라 내가 이 시간을 컨트롤하면서 시간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새로운 일을 하라. 새로운 공부를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셀 때도 계세요. 뭐냐면 지금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50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손주는 없어요. 손주는 없는데 제 친구는 손주가 학교에 입학했어요. 저는 27대 결혼했어요. 근데 제 친구는 저희 때는 20대 때 27, 28, 때 결혼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20대 초반에 결혼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17대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결혼 연령 지금은 평균 30 넘어야 결혼합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22살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딸이 또 24살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손주가 학교를 입학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만나면 관심의 대상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그 친구 카톡 프로필에는 다 누가 올라와 있어요? 손주가 올라와 있어요. 손주가.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내가 지금 57입니다. 제가 75세입니다. 지금 62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연령이 있어요. 왜냐하면 손주를 일찍 봐서 손주를 본다든가 아니면 은퇴를 일찍 해서 조금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했다든가 하면은 나이가 그 그룹하고 평균적인 그룹하고 비슷한 관심사, 비슷한 일들 그런 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를 일찍 보면 조금 더 그 시기를 땡겨서 사는 거예요. 땡겨서 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사실 우리 친구를 만나고 그럴 때도 손주를 봐줘야 되니까 잘 못 나오고 그랬어요. 손주가 유치원 가서 늦게 오는 날에나 좀 나와서 만나고 그랬는데 이제 학교 보내고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는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직업을 하나 자기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 보면 아이들 결혼 다 시켜놔 손주까지 키워놔 이제는 60도 안 됐는데 보험회사 다닌대. 자기가 보험을 들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보니까. 그런데 내가 직접 가서 내가 라이프 플랜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연령이 있고요. 생물학적 연령이 있어요. 뭐냐면 똑같은 나이인데도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은 당신은 지금 심장은
40대입니다. 관절은 60대네요. 또는 이 혈액은 50대 초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나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나이라고 동년배라 해도 어떤 사람은 허리가 뻣뻣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허리가 부러져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냐면 허리를 펴는 거예요. 허리를 펴. 지금 한번 펴보세요. 허리 좀 펴보세요. 배에다 힘을 주고 좀 허리를 펴보세요. 어깨도 좀 펴보세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 이러고 가요. 이러고 가면서 그럼 아무리 이쁜 옷을 입어보세요.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지 않고 똑바로 걷지 않으면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도 우아하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우아하다 할 때 우가 천천히 걸을 우자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자세를 똑바로 하고 이러고 걸으면 막 걸음이 이렇게 될까 이렇게 걸음을 천천히 해서 걷는다. 그게 우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생물학적 연령에서도 건강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겠지만 우리가 건강을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허리를 펴는 건데, 자,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왜 이렇게 뒷짐을 지고 다녔죠? 맞습니다. 허리를 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간단히 알려드려요. 허리를 펴기 위해서 걸으실 때 이게 잘 안 되면 뒷짐을 지세요. 그래서 옛날에 이 뒷짐 양반 흉내 낼 때 우리가 이 뒷짐을 지고 이렇게 걷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시간 나실 때 집의 벽에다가 어깨를 붙이고 하루에 5분만이라도 계셔보세요. 어깨를 평면에다 붙이고 5분만이라도 이렇게 계셔보세요. 여기가 쫙 펴지면서 가슴도 펴지고 어깨도 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이 들면서 어깨 같은 데가 뭉치고 부러지고 하면서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이 생물학적인 연령 이러한 것들이 있고 주관적으로는 내가 몇 살이라고 느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살이라고 본인이 생각하세요? 네, 아니 본인이 난 몇 살쯤 되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세요? 70? 70이 넘으셨단 말이에요? 70이 넘으셨대요. 근데 굉장히 네, 몇? 92세요? 92세세요? 세상에 아니 너무 고우시고 너무 진짜 우아하시고 아름다우신데 근데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실제 출생 연령에서 나이는 92세신데 네. 네, 귀가 좀 안 들리시면 몇 살이라고 느끼세요? 본인은? 마음으로. 할머니로는 싫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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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젊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쓰는 거 좋아하고 보셔보는데 네. 아무튼 할머니 소리 듣기 싫어. 아버지라고 하는데 네.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맞아요. 좀 더 젊게 살고자 하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그 연구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40세 이후에는 본인이 자기 나이보다 약 20% 젊게 느끼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자기 나이보다 젊게.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그 영상이 좀 될까 싶은데 얼마 전에 현미 씨 돌아가셨죠. 네, 현미 씨도 85세인가 그런데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현미 씨하고 그 당대에 아주 그냥 그 쌍벽을 이뤘던 가수 중에 누가 생각나세요?
노란 샤스 입은 바로는 그 사람이 한명숙 씨 같은 쌍벽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연령도 비슷한데 현미 씨는 사실은 돌아가기 전까지도 텔레비전에 나와서 굉장히 왕성했어요. 그리고 늘 보면 이 손에다가 큰 반지 끼고 머리 쫙 뒤로 넘기고 허리가 꼿꼿하게 그죠? 노래도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명숙 씨는 노란 셔츠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부를 때 너무 예쁘고 그랬는데 지팡이도 텔레비에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명숙 씨가 한 텔레비전 이 특집 실험에 참여를 했어요. 어떤 참여를 한 거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에 나이를 돌리는 그런 실험이 있었는데 한명숙 씨한테 자기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러한 그 40대의 집에다가 40대의 사진 붙여놓고 그리고 그때 음악을 많이 듣게 하고 그리고 내가 40대라고 생각해서 보니까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더 안 움직이더라고요. 휴지통 좀 갖고 와라. 커피 한 잔 좀 타와라. 너 가서 저기 좀 청소해라. 저거 정리해라. 이러고 안 움직이더라고요. 평소에는. 근데 40대니까 어떻게 해요? 커피도 자기가 달아요. 그리고 걸어 다닐 때도 내 손 좀 잡아라 하고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40대에 자기가 활발했던 사진 붙이고 텔레비전도 그 텔레비전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때 많이 사용했던 단어들을 사용하게 하고 내가 40대에 했던 좋아했던 커피를 마시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한 2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지팡이를 버리고 건다고요. 굉장히 놀라요. 뭐냐면 이게 그래서 주관적 심리가 자기의 실제적 이러한 어떤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실험한 건데요. 그게 우리가 그러면 나이 드는 걸 무조건 거부해라가 아니라 시니어 연초기 예배합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들어가도 건강하게 좀 더 활기찬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년을 뭐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냐면 활기찬 노년이라고 사용해요. 활기찬 노년. 노년을 가도 우리가 건강하고 활기차고 좀 더 멋있고 그리고 살아가는 노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심리적 내가 나이가 그런데 이제 뭐 하겠어. 아유 나이가 옷은 뭐 내가 이렇게 챙겨 입을 필요가 뭐 있어. 난 너가 좀 가서 밥 좀 해와라. 너가 커피는 타라. 그리고 난 못 걸어.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서 한명숙 씨가 지팡이를 버리고 걷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일들을 하기 시작하고 훨씬 더 명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엘렌나머의 이러한 감소 연령도 그만큼 우리가 나를 어떤 식으로 규정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사용하는 나이 들었어 하면 연상되는 용어들이 어떤 용어들이 있으세요? 나이 든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네? 할 수 없다. 그렇죠. 할 수 없다. 또 네. 네. 옛날에 가난할 때 싸운 네. 그거를 이상하게 해야만 유지를 해요. 생각이 오고 네. 살라고 끓이던 네. 2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만 이 건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네. 난 가난할 때도 해냈는데 지금은 더 잘할 수 있다. 해야지 2배를 한다. 건강을 유지한다. 네. 또 네. 아주 좋은 말씀. 또 이 할 수 없다는 거는 우리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그 말씀을 해주신 거고. 또 네. 지금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지금도 색연필이고 색종이고 그 어린이 마음 네. 그 만년 소녀라 할까 네. 생각. 아유 좋습니다. 만년 소녀. 기회가 되고 네. 이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나 강연하나 할 자신이 있어요. 아유 한번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
말씀이신데요. 뭐냐면 나이 들었어 하면은 할 수 없지. 또 요즘에 사회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꼰대야. 막 이런 거. 젊은 사람들이 꼰대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나이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좀 가장자리로 가야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선입견들, 그런 의식들을 우리들이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나이 들어서 우아해. 나이 들어서 품이 있어. 나이 들어서 점잖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메릴린 데이터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지금의 75세는 지금 이거 2014년에 한 건데 지금의 75세는요 1990년대 55세하고 같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정말 젊잖아요. 그래서 65세부터 우리는 이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그러한 이 복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너무 젊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 70이 넘으신 권사님이 지하철에 가면은 시니어석이 있잖아요. 경로자석.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그랬더니 자기보다 젊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 팔짱을 탁 끼고 막 째려보더래요. 아니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이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하는 것처럼 막 째려보더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좋아서 이야기하신 거야. 아우 내가 젊어 보이나 봐. 내가 저기 경로석에 앉았더니 나를 막 째려보더라고. 그래서 제 친구가 얘기했대요. 권사님 그럴 때는 나 임신했어요. 하셨어요 이제. 권사님이 임신했다고도 믿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젊어 보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실제로 지금의 75세는 90년대 55세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인지적인 능력도 그렇고 지적인 능력 또는 마음의 상태도 그렇고 삶의 질도 그만큼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기 75세에 계신 분들 계시면 55세예요. 90년대에 90년대에 저도 대학 다 졸업하고 결혼하고 그랬을 때예요. 90년대 바로 어제 갔거든요. 그때 55세인 거예요. 그런 그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니어 연차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생산성과 자기 칭찬의 기록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돌아보면서 내가 내 살아온 일들을 이야기할 때 후회를 더 많이 이야기하세요? 아니면 감사를 더 얘기 많이 하세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감사를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생기냐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를 하고 내가 그때 정말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그때 그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너무 힘들게 했을 때 왜 한번 소리라도 못 질렀을까? 남편이 나를 그렇게 속상하게 할 때 내가 왜 맨날 그렇게 몸이 뼈가 부러지도록 이러면서도 남편한테 나를 좀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집을 거기에다 안 샀을까? 그때 땅을 왜 여기에다 안 샀을까? 왜 그때 그곳으로 이사 안 갔을까? 이미 지난 것들에 대해서 물론 후회를 볼 수도 있지만요. 아, 내가 그때 거기에다 집을 안 샀기 때문에 내가 오늘 더 이곳에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뭐가 생기냐면 지혜가 생기는데 후회하면은 자기 칭찬. 아, 내가 인생을 다시 돌려서 살고 싶다. 나 헛살은 것 같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누군가가 좋아하는 어르신, 그리고 만나고 싶은 어르신, 함께하고 싶은 어르신, 그것이 되는 거는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산성의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 이게 왜 이렇게 흐려졌죠? 어떤 것 때문에 그랬나요?
제가 뭐 눌렀나요?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잘 보이나요? 네. 네, 그래서 내 삶을 감사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랫동안 우리 건강하게 살아야죠. 오랫동안 산소만 쓰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한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아버지가 약간 치매가 있으시고 그래서 그 엄마가 굉장히 극진히 오셨어요, 아버지를. 그런데 엄마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몇 달 동안 계셨어요. 아버지 누가 모셔야 돼요? 제가 모셔왔어요. 제가 집을 모셔왔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오시고, 그래서 사실 저도 직장생활하면서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집에 다 모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링거를 맞춰드렸어요. 생활을 잘 못하시고 그러니까 건강하시라고 링거를 맞춰드렸는데 아버지를 그 날도 모시고 가서 링거를 맞춰드렸는데 슈퍼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입원해서 쭉 입원이 이제 길어지면서 돌아가셨는데 뭐를 했냐면 병원에서 우리가 이제 연명 치료는 안 하지만 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갑자기 심폐소생이나 이런 건 안 하지만 병원에서 그걸 권하더라고요. 식사를 잘 못하고 그러시니까 왜 관을 통해서 10도 안에 흡입해서 식사를 하게끔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나를 그냥 가게 해줘. 왜냐면 이렇게 10도를 넣다 뺐다 코에다가 또 산소관을 넣다 뺐다 하는 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그냥 가게 해줘 하는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아버지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굉장히 건강하시게 그러셨는데 그리고 또 본인의 이런 그 노년도 잘 준비를 하시고 있는데 나중에 그렇게 관을 삽입하고 근데 그게 길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그렇게 했는데 제 친구 아버지는 3년 동안 그러고 계시면서 나중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의 마지막도 건강하게 그야말로 이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를 모시고 또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공부해드리고 하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이 든 분들을 보살피고 그리고 그분들과 같이 우리 집안에 50대 정도 되면 요양원에 어르신들 한 번씩은 계세요. 친정에 듣던 시댁이 됐어요. 그분들이 마지막까지도 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같이 돌보는 그러한 것들을 미리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나름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품격 있게 나이 드는 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정을 쌓아가는 거. 그 다음에 놀 줄 아는 거. 그리고 관계를 맺어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사실은 일도 있어야 돼요. 일.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게 꼭 돈을 버는 일뿐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하실 일이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30년 전에 제가 20대에 시니어 그 그룹을 인도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교회에서 그분들하고 이제 매주 금요일 날 만나갖고서는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이 어르신들은 저같이 또 20대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거 좋아하실 거다. 그래서 20대 젊은 청년이가 라고 했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그때 가장 어리신 분이 60이 되셨고 80세 이상 거의 다 되신 분들이었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 주일에 주 중에 한 번씩 가서 병원에 가서 봉사를 했는데 무슨 봉사를 했냐면 이렇게 수건 접어주는 봉사. 그리고 또 뜨개질들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뜨개질에서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옷 입히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이래서 우리가 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맑은 영성, 맑은 신앙,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걸어온 시간들 그냥 쭉쭉 보면서 한번 추억을 되돌려 보세요. 그 2020 트렌드에서 나온 거기에 보면 우리는 58년생부터 고교 평준화를 겪었고 우리는 사실은 반고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사는 시대, 또 6.25를 경험하신 그러한 그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야간 통행금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우리 사회에 80년 5월 항쟁,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도 우리는 다 보았어요. 사실은 이 시대를 겪어오신 분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지혜가 참 많아요. 해줄 수 있는 이야기도 참 많죠. 그 다음에 우리는 80년대 수출산업 호조를 겪으면서 아주 88올림픽도 우리가 했었고 고도 성장을 경험했었고 초원이 25.7세 정도 됐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60, 70대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50대, 60대는 부모 봉양의 마지막 세대에서 부모는 모셨는데 자녀들이 안 모시려고 하는 세대예요. 네. 그러신가요? 네. 부모는 우리가 모셨잖아요. 지금 안 보시나요? 지금은 안 보셔요. 네. 그걸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요즘에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게 마을 목회라는 거예요. 마을 교육. 저희 어머니가 독거노인이 되셨어요. 그냥 저랑 가까이 사시지만 아버지랑 사시던 그 단독주택이거든요. 거기에서 어머니는 아직도 혼자서 아주 젊게 사세요. 그러니까 거기 사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 드리잖아요, 제가. 그럼 전화를 안 받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 놀래갖고 제가 막 직장 가서도 전화를 해도 그래도 안 받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디다 전화해요? 이웃집이 다 그래도 서로 문 열고 잘 아시는 분들이라 거기다 물어보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다 아파트 문을 다 닫고 계시니까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가 계속 같이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리고 자녀도 봉양하고 또 더 중요한 건요. 봉양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너희들이 잘 가서 살면 좋겠는데 결혼도 안 하고 또 집도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봉양, 자녀 봉양. 그 다음에 40% 손주도 봐줘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절반 이상은 노부모님을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모시고 있고요. 이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이러한 그 대중문화가 많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여호와 노래를 즐길 수 있는 시대이고 또 고도성장기를 거쳐서 이 인터넷 혜택을 또 받는 그러한 시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은퇴 후 20년 이상을 부부가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부부가 사이가 좋아야 되겠죠.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은퇴 후에 또는 이 나이 들어서도 좀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초고령 사회. 일본은 이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는 어떤 일자리들을 사회에서 주죠? 일본에 가면 요즘에도 우리 그 많아졌는데 요즘에는 녹색 어머니회가 아니라 우리 집 앞에 들어오면 녹색 어르신들이 다 이거 그런 거는 저기 사회적으로 엄청 많아져야 되잖아요. 어머니회라든가 아이들 이 학교 가는 거 돌봐준다든가 이러한 것들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야 되고 하는 그 다음에 간병 문제, 의료 및 간병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적으로 나이 든다는 게 뭐냐? 질병으로부터 장애나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아주 인지적인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성공적으로 나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는 6G 세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는 회색, 그레이, 세련됐다, 그레이스, 정장사, 젠틀, 위대한 한국을 일궈낸 우리
당사자들이다. 그래서 그레이트하고 마음은 언제나 푸른 그린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골든 에이지에서 6G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활기차고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균형 있는 식사 하세요? 식사 하루 3대 정도 하세요? 하세요? 두 끼만 드세요. 두 끼를 어떻게 해서 드세요? 아침, 저녁? 근데 골고루 5대 영양소 다 챙겨서 드세요? 어떻게 드세요? 그냥 밥만 꺼내서 있는 거 김치찌개 하나 넣고 계란 후라이 하나 해서 그냥 그렇게 드세요? 네. 또 어떻게 드세요? 네. 우리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식사하셨어요 오늘은? 네. 아침은 선식하시고 점심 저녁은 밥을 꼭 챙겨서 드시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 있는 식사를 귀찮아서 사실은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누룽지에 그냥 물 부어갖고서는 김치 꺼내서 이렇게 먹고 근데 하루하루 그게 쌓이면서 골다공증, 관절병,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너무 많아지고 지방이 많아지고 하면서 그게 하루하루 쌓여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균형 있는 식사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은 어떤 것들 하세요? 꾸준한 운동. 나는 운동을 합니다 하시는 분. 나 운동하는 거 있어요 하시는 분. 와, 많으시네요. 네, 어떤 운동 하세요? 네. 춤 추세요? 와, 어떤 춤 추세요? 네. 그런데 네. 저는 코로나 있기 전까지도 힐을 신었거든요. 네. 지금 못 신어요. 근데 그거 하면 균형이 잡히고 네. 또 노래 가사에 음미도 하고 네. 그렇게 지금 내 나이 먹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80대하고 불어요. 아, 그러세요? 지금 92세시래요. 그런데 힐을 신으시고 춤을 추시고 근데 춤추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춤 공작을 못하잖아요. 네, 춤추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펴지고 허리 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이 스텝을 맞출 수 있고 그렇기도 하고요. 네, 우리는 일본 10대 사람이니까 네. 앵가를 부르면서 가사를 아주 완전히 다 깨워서 아우, 노래 가사까지 다 외워가시면서 그래서 우리 세대 사람들 다 듣긴 해도 몰라요. 네, 항상 써고 이러니까 네. 그게 할머니 소리 듣기 싫어요. 아니, 그 시니어 교실에서 한번 간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아유 정말 이 지금도 네. 힐을 신어야지 그런 거리가 허습시 넘어질까봐 맞아요. 균형이 그리고 네. 이거 선생님 지금 강연하셔도 네. 길을 안 그렸기 때문에 몰라요. 네. 우리 이 길을 걷고 있으니까 네. 지금 이해하시도 몰라요. 지금 우리 나이 돼봐요. 걸어가는 사람 몰라요. 그럼요. 걸어본 사람만큼 어떻게 잘 알겠어요. 네. 그것도 겪었고, 일본시도 겪었고, 동영상도 겪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주어장치로 나오는데 거리 지대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아, 너무 중요하죠. 제가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한 게 있는데, 제가 아이를 낳을 때 산부인과에, 지금 산부인과가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최완주 산부인과라는 데서 아이를 낳았어요. 저희 동네에 저희 남편이 8년째거든요. 그런데 우리 형님들도 다 거기서 아이를 낳을 만큼 그 의사가 아주 유명했어요. 그 동네에서. 작은 그 개인 산부인과인데. 그런데 가면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남자 의사인데, 아, 오늘은 배가 아래쪽으로 뭉직했죠? 잘 때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이를 임신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임신한 저를 더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막 해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무튼 그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잘 이야기를 해줘가지고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제가 이제 또 90이 되면 어떤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먼저 가신 분들이 한 이야기를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제 실제 이제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부분은 아들은 이걸 때문에 네. 모르고 가는 거예요. 네. 지금 무대에서 안 내려왔어요. 지금 무대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혜들을 모아서 미리 알려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하신 말씀이세요. 이제 제가 그래서 우리 선생님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경험적인 이야기들을 묶어서 한번 나중에 책을 써주셨겠다. 너희가 안 왔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죠. 네. 나는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웃고 놀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 실제 예 좀 볼게요. 자,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하고 사진 찍으세요? 지금도 보면 계속 웃으면서 강의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신지 아시죠? 계속 웃으면서 강의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보면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평소에 이렇게 보면 웃는 얼굴을 자주 하고 자주 웃고 그런 게 익숙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잘 안 웃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건 뭐냐면 요 아벨 그거 이 학자가 조사한 건데 사진을 찍었어요. 이때 야구 선수들을 대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세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 유형. 사진을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러고 찍고 어떤 사람은 이러고 찍고 어떤 사람은 이러고 찍은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질적 연구라고 해요. 세월이 가면서 젊을 때 이렇게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몇십 년 후에 추적을 한 거예요. 추적을 했는데 그런데 사진마다 그 사람의 표정은 비슷해요. 늘 이러고 찍는 사람은 이러고 찍고 이런 사람 이러고 막 제가 아이들하고 저희 학생들하고 매년 같은 장소에서 꽃사진을 매년 찍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사진 찍자 하면 이런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 그냥 이러고 서 있는 애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생활의 패턴인데 아무 표정 없이 무표정했던 사람의 평균 연령은 72세였어요. 72세까지 살다. 그리고 그래도 미소를 짓는 사람은 75세까지. 그런데 하하하하 잘 웃는 사람은 80세. 이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월을 가면서까지도 추적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미소를 짓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하하하 그래서 우리 웃음 치료할 때 어떻게 해요? 하하하하하 웃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주 웃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한 번 더 가볼까요? 이거 말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아주 중요한 저를 알려드릴게요. 연세대학교 김재혁 교수 사회복지학과 연구팀이 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자고 했잖아요. 아프지 말고 살고 이 연구는 연세가 70세 이상이 넘으신 그 주로 남성들을 대상으로 했던 건데 이게 이제 확산돼서 가족치료요법으로 사용됩니다. 몸의 이 건강을 전부 체크했어요. 체크하고 그리고 이날부터 세 가지를 하라고 했어요. 다른 건 안 바꿨어요. 약을 준 것도 아니고 병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음식을 바꾸거나 운동을 하진 않고 말을 바꿨어요. 말. 자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TSL 요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T, Thank you, 고맙습니다 라는 이야기 하루에 한 번 이상. 자 오늘 고맙습니다 라는 이야기 한 번 하신 분 계세요? 네 계셔요. 언제 고맙다고 그러셨어요? 누구한테? 네. 잘하셨어요. 근데 제가 충신교회 와서 좀 놀랄 게 있어요. 그 교회마다 제가 많이 다닐 때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는 충신교회는 너무 인사들을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걸어왔거든요. 차를 파킹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분이 그 장로님인가 싶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이 앞쪽으로 걸어만 오는데 안녕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분인가 할 정도로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두 분이나 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안녕하시냐고 먼저 인사를 건네줘서 제가 너무 좀 분위기가 굉장히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고맙습니다. 자리 이렇게 비켜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셨잖아요. 너무 잘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맨 뒤에 기둥 뒤에 앉으신 분은 어느 일로 고맙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마스크 쓰신 선생님 네. 손 들으셨네요. 그러면 그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은 네. 어떤 일이 고마우셨어요? 구역 예배 드릴 때 네. 우리 구역 식구가 떡을 가져와서 고맙습니다. 정말 중요한 고맙습니다네요. 떠오르지 앞으로 자주 해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S 미안합니다. 혹시 미안하단 말을 최근에 해보신 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뭐를 가르치냐면 용서라고 가르쳐요. 용서하라고. 근데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를 빌어야 돼요. 우리는 용서하는 걸 넘어서서 잘못했을 때는 내가 미안해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빌 줄 알아야 되는 게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한테만 용서를 비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도 용서를 빌어야 돼요. 잘못했으면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미안하다는 얘기 안 하냐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한테 잘못하는 걸로 보여요. 용서하라고. 내가 용서해야지 하는 거는 너는 잘못했고 나는 널 용서해야지. 그 차를 넘어서서 우리가 내가 미안하다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안하다는 말 안 해요. 우리가 자녀한테도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친구한테도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 오늘 하신 분. 사랑한다는 말. 목사님? 예. 오, 목사님 누구한테 사랑한다고 그러셨어요? 설교 중에 잘 안 하셨어요? 네, 누구한테 사랑한다 하셨어요? 아이들한테 손주들 만나면 사랑해 그러라고. 아우 그러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손주한테는 사랑한다 하시는데 자녀한테는요? 하지요. 자녀한테도 사랑한다 하시고 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이 얘기만 말만 했는데 어떤 이 결과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그 몸이 늙는 걸 산화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산화 스트레스 지수가 50%가 뚝 떨어져요.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항산화 능력 지표 즉 병균이 나한테 들어오거나 그럴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30%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암, 파킨슨식병, 고혈압, 심장질환 이러한 것들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 지수가 50%, 항산화 능력 지표가 30%가 늘어납니다. 이래서 뭐냐면 이거를 이 연세대학교 그 사회복지학과 연구팀에서 발표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이거를 뭐를 사용하냐면 가족 간의 우리가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이 있어요. 서로가 대화도 안 해 가족이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족들을 회복시킬 때 TSL 요법 그냥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말을 하면서 가족들이 회복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언어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어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베풀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도. 우리의 언어는 창조성이 있고 우리의 언어는 이 어떤 새롭게 할 수 있는 생명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 아까 긍정적인 언어 쓰셔야지 건강합니다라는 이야기 제가 오면서 했잖아요. 긍정적인 언어는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몸까지 바꾼다는 거예요. 몸까지. 여러분 누구한테 막 욕하고 나오세요.
마음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몸도 힘들어. 싸우고 나면 몸도 힘들어. 그래서 근데 누굴 칭찬하고 누가 기분 좋게 이야기하고 나면 몸도 세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TSL이 굉장히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그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T, 뭐가 고마우세요? 뭐가 고마우세요? 고마운 거 둘이 이렇게 보시면 옆에 있는 분들이 뭐가 고마우세요? 네, 두 분들 서로 고맙다는 이야기 좀 해보세요. 네, 어디? 시내에다 너무 많거든요. 그 중간에 거기서 많이 보이는데 이 자리에 서 보니까 여기 올 때까지 아유, 감사합니다. 네, 모든 희비애락이 오늘의 인기까지 하라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네,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총식회는 좀 굉장히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 하지 말라 하라는 얘기 안 했는데도 서로 만지시고 그다음에 악수하시고 하트도 주시고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세요. 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네. 그다음에 서로 손 만지시면서 자 주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더 좋아지시죠? 네. 그리고 그래서 집에서도 이제 숙제. 우리 언제 또 만날지 모르나 다음 주까지 숙제 뭐냐면 TSL 집에서 하시고 근데 30분에 이제 끝나는 건가요? 30분에. 아 그래서 가방을 챙기시는군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건강하고 그러면은 5분 남았으니까 3분 남았으니까 3분만 기다려 주실 수 있어요? 네. 건강하고 활기찬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10분씩 뭐 하기? 어깨 펴. 허리 구부리지 마세요. 어깨 펴고 구부리시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웃긴 농담 하나만 해볼까요? 자, 화장실에서 지금 방금 나온 사람 누굴까요? 1번 한국 사람, 한국 사람. 2번 베트남 사람, 3번 미국 사람, 4번 일본 사람. 오, 왜 일본 사람이에요? 일을 봤어요. 맞아요. 4번 일본 사람. 왜냐면 일 봤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라는 한번 웃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고 자, 지혜로운 마음과 풍경 하나만 여기 더 알게 되면은 몸하고 마음이 풍경하려면 뭐 하면 되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많이 젊은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희노애락이 오늘까지 나의 삶의 힘이다 라는 것들을 자아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거 중요하다고요. 마지막으로 맑은 영성.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00세 이상 수녀들의 삶을 관찰했어요. 이분들은 건강하게 삶의 마지막까지 사셨는데 뭐냐면 감사와 은혜였다는 감사를 자주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의 소명.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갈 수록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잘 상담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맑은 영성이 바로 마지막으로 이 성경 우리 읽고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지혜로우세요? 딱 30분 되니까 저한테 가방을 싸시면서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3시까지인 줄 알았거든요. 자, 우리 이 성경 말씀 다 함께 한번 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께서 보여주신 두 놀라운 일들을 내가 아직도 선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끈끈 인생의 소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거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타내주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나중에 2부 연습할 때는 같이 춤을 추면서 웃으면서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시고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영성도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새로워지시는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특별히 허락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이어서 참석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참석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니어 교실은 매월 둘째 주에 열리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야지 이 시니어 교실이 돼서 부흥이 돼요. 근데 참석자가 적게 되면 점점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주위에 좀 많이 광고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명찰은 넣으시고. 네, 여기 명찰은 넣으시고. 명찰 주시고 배우는 거 아니고.